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 정원과 지원 학생 수 사이에 큰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위기의식은 대학과 정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데요.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설립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폐지 역시 시장에 맡겨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살아남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서 대학이 고사되지 않으려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당근과 채찍이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대학 입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 대학이 급작스레 문을 닫을 때 대학 구성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시키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시킨다는 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착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은 이번 평가를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 16만 명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건 아주 보수적인 산정입니다. 2023년 고교 졸업자 수가 40만 명인데요. 현재 대학 입학 정원 56만 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그 차이인 16만 명이 이제 계산이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 진학을 할 때의 시나리오이고 최근 대학 진학률이 70%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만 곱하기 70%, 2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56만 명에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몇 개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56만 명, 전체 대학 340개교로 나누면 대학당 평균 1650명인데요. 16만 명을 줄인다면 97개 대학, 28만 명을 줄인다면 170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처럼 대학 구조개혁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최소한의 원칙을 정해보았습니다. 첫째,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규모와 시점이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간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규모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대학이 정원을 줄이는 방식인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원하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법,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가를 통한 방법, 이 세 가지 원칙에 비춰보겠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세 번째 원칙은 충족을 시키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은 각 대학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구조개혁 준비를 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면 합리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고 또 대학별로 정해진 정원 감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게 되므로 세 가지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지방대학을 고사시킨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저는 이 법안을 지방대 살리기 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태가 된다면 지방대 위주로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고사된다고 하는데 이번 평가를 보면은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취업률, 이게 굉장히 문제시되었던 부분이죠. 이거는 6개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재원평가에서는 취업률이 15%가량 됐었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인문, 예술계 학과들이 줄줄이 폐과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했지만은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60점 중에서 5.8%로 그 비중이 줄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지방대학 육성법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대학 특성화 사업을 보면은 지방대에 굉장히 몰아주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그 지방대학을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문학이 고사되고 있다는 거하고 관련해서 또 인문학 육성 진흥 종합 방안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인문학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설사 간에 그런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완충해줄 그런 보완적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 실천 방안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때 6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2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론의 장 마련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위원회하고 대학평가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있죠. 이거는 교육부 주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에 의해서 구성되는 새로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범부처에서 추천에 따라서 사회 대타협 기구처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국회 해당 상임위, 대교협, 전문대교협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준에서 보면 학생 충원률과 같이 수치화되는 정량 지표는 객관성을 보장하고 취창업 지원과 같은 정성 지표는 타당성이 높아서 이 2가지 지표가 상보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번 평가는 정량 지표에 특히 절대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성 지표의 영향력이 높아졌습니다. 정량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편법으로 동원하던 소모적인 경쟁을 억제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은 주관성이 개입돼 정성 지표가 큰 변수로 떠오른 만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므로 전방위적인 로비가 예상되는데요. 평가위원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함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몇 달 전에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그 심사 결과가 무리 없이 대학에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때 노하우를 살리면서 더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성지표의 채점 기준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또 공정성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립니다. 대학들이 앞을 내다보는 시계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조개혁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 교문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대학은 퇴출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의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진술인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3년까지 최소 16만 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 평가를 통해서 부실대학은 좀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의견인데요. 그러나 일부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만으로도 큰 충격 없이 좀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진수리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만약 시장 원리에 맡기가 대학의 자율음에 맡긴다면 혼란과 소모전 일으키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왜 이걸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모두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장 원리에 의해서 대학이 급증했으니 그 다음에 거기서 퇴출되는 것도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지적되어 왔듯이 그 지방대학 위주로 이제 도산될 가능성이 높고 혹은 특정 지역의 대학은 몰살될 수도 너무 과격한 언어인 것 같은데요. 특정 대학은 이제 대학들이 구사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지역 경제에 막대한 그런 피해가 가고요. 또 그것이 또 급작스럽게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개혁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 퇴출을 하게 되면은 그 예고가 되죠. 대학생들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토 전체적으로 그래도 대학 교육, 고등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의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렇게 줄도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대책이 없고 큰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또 그것이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우리 박경미 진술인께서는 대학 구조조정에 관여한 바가 계시죠? 위원으로. 예, 그런 입장에서 이 법이 꼭, 지금까지 법 없이도 평가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재정지원 제한 대학,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이걸 통해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두 번 지정이 되면 이제 퇴출이 되게끔 하는데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요. 3단계로 거쳐서 경영부실 대학을 가고 그걸 2회 이상 돼야지 퇴출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법제적인 기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나중에 또 뭐 소송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법리적인 그런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사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그 갈등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그 관계되는 부처에서 확실히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병주 진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지방계약의 문제를 이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 내용에. 감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게 되므로 세 가지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지방대학을 고사시킨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저는 이 법안을 지방대 살리기 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태가 된다면 지방대 위주로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고사된다고 하는데, 이번 평가를 보면은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취업률, 이게 굉장히 문제시되었던 부분이죠. 이거는 6개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재원평가에서는 취업률이 15%가량 됐었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인문, 예술계 학과들이 줄줄이 폐과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했지만은,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60점 중에서 5점, 8%로 그 비중이 줄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지방대학 육성법,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대학 특성화 사업을 보면은 지방대에 굉장히 몰아주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그 지방대학을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문학이 고사되고 있다는 거하고 관련해서 또 인문학 육성 진흥 종합 방안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인문학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설사 간에 그런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완충해줄 그런 보완적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 실천 방안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때 6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론의 장 마련입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하고 대학평가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있죠. 이거는 교육부 주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에 의해서 구성되는 새로운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착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은 이번 평가를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 16만 명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건 아주 보수적인 산정입니다. 2023년 고교 졸업자 수가 40만 명인데요. 현재 대학 입학 정원 56만 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그 차이인 16만 명이 이제 계산이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 진학을 할 때의 시나리오이고, 최근 대학 진학률이 70%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만 곱하기 70%, 2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56만 명에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몇 개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56만 명, 전체 대학 340개교로 나누면 대학당 평균 1650명인데요. 16만 명을 줄인다면 97개 대학, 28만 명을 줄인다면 170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대학 구조개혁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최소한의 원칙을 정해보았습니다. 첫째,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규모와 시점이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간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규모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대학이 정원을 줄이는 방식인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원하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법,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가를 통한 방법을 이 세 가지 원칙에 비춰보겠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세 번째 원칙은 충족을 시키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은 각 대학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구조개혁 준비를 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면 합리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고 또 대학별로 정해진 정원 반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 정원과 지원 학생 수 사이에 큰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위기의식은 대학과 정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데요.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설립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폐지 역시 시장에 맡겨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살아남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서 대학이 고사되지 않으려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당근과 채찍이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대학 입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 대학이 급작스레 문을 닫을 때 대학 구성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시키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시킨다는 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대학 특성화를 유도